자,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풀었던 이 테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치렀던 시험이 2026학년도 수능이었고, 뭐 25, 24 이렇게 과거가 있을 거 아니냐. 총 3개년 수능에서 문제를 발췌를 했고요. 몇 번부터 발췌를 한 거냐면 8번, 9번, 10번, 11, 12, 13. 그 다음에 19번하고 20번. 이렇게 8문제씩을 발췌해서 총 24문제짜리 시험지였습니다. 자, 요 번호의 난이대로 시험을 본 이유가 뭐냐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게. 아까 오전에 확통 시간에 들었던 친구는 좀 비슷한 얘기긴 하니까 못 들은 척 한번 해주시고, 나머지 처음 듣는 친구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상태며 앞으로 1년간 어떻게 공부를 해야 겨우 몇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 자, 너네 늦게 왔으니까 못 들었을 테니까. 종현아, 2학년 때랑 다르게 고3 모의고사는 문항 배치가 좀 다른 거 아나? 알아? 몇 번까지가 객관식인지 알아요? 15번. 그지? 자, 그래서 일단 14, 15를 좀 빼놨어. 자, 그 다음. 몇 번까지가 객관식, 공통 주관식인지 알아주는구나? 22번까지거든? 그래서 21, 22. 이렇게 22문제가 공통이고, 그 다음에 23부터 24, 5, 6, 7, 8, 9. 잘 들어줘야 돼. 너네 현재 상태를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야. 이건 30번이죠. 자, 이렇게까지 8문제가 공통 과목이야. 일단 점수는 총 여기 공통 과목까지가 이제 74점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총 26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4점짜리 문제가 총 몇 개인지를 한번 살펴볼게. 9번, 10, 11, 12, 13, 14, 15까지. 그 다음에 20, 21, 22까지. 총 몇 개냐면 5, 6, 7, 8, 9, 10이지. 그래서 4점짜리가 공통 과목에 총 10문제가 있고, 선택 과목에서는 지은아 혹시 4점짜리가 몇 번인지 알아? 28, 9, 12, 4점짜리예요. 자, 그래서 이게 3문제야. 뭐 솔직히 앵간히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 3점짜리는 다 맞춘다고 치면 결국은 4점짜리에서 등급이 갈릴 텐데, 여러분들 앞으로 1년 동안 이 4점짜리 문제 13개를 가지고 이제 등급을 가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런데 뭐 당연히 소위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들, 뭐 준킬러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문제가 몇 번대에 배치되어 있냐고 하면 당연히 15번까지가 객관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5번 객관식 맨 마지막이니까 당연히 킬러 문제야. 그리고 주관식 맨 마지막 22번 킬러 문제. 선택 과목은 미적분이랑 확률과 통계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28번하고 30번이 어쩔 때는 준킬 킬러 아니면 킬러 준킬러 아무튼 요렇게야. 자, 그 다음 킬러 문제 하나 전인 14번도 준킬러라고 좀 말할 수 있을 만큼 엄청 쉽진 않아. 조금 어려워. 마찬가지로 21번 또한 조금 어렵습니다. 뭐 공통 과목은 대체로 뭐 그 해 모의고사에 여기가 수원, 수투면 거꾸로 수투, 수원. 즉 15번, 20은 제일 어려우니까 수원, 수원 이렇게는 잘 안 하고 수원, 수투. 그럼 거꾸로 수투, 수원. 얘가 수투면 얘가 수원이고 얘가 수투고 얘가 수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배치가 돼. 아무튼 저 4문제 정도는 준킬러라고 생각하시면 돼. 준킬러 이상. 그 다음에 공통 과목에서 28번하고 30번 또한 뭐 난이도가 누가 더 높냐는 그때도 좀 다르지만 2개가 준킬러라고 칠게요. 준킬러 이상이라고 칠게. 그러면 일단 틀릴 만한 문제가 6개 있단 말이지. 그러면 3등급 컷이 몇 점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뭐 미적분은 그래도 확률과 통계보다는 한 문제 정도 더 틀려도 된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 대체로요. 확률과 통계는 76점. 미적분 같은 경우는 72점. 한 문제 더 틀려도 돼. 어려우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3등급 컷이야. 컷. 종현아 76점에 몇 개 틀린 거야? 그치. 이거는 6개 틀린 거야. 미적분 같은 경우는 한 문제 더 틀려도 된다라고 하면 7개야. 근데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이 29번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제 얘까지를 고려한다고 치면 뭐 공통은 비슷해요. 틀려도 되는 문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소위 준킬러 이상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다 틀리고 나머지를 다 맞춰야 겨우 몇 등급 컷이라고? 상등급 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 테스트가 그 난이도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방금 본 테스트를 다 맞았으면 이제 3등급이 안정된 거고, 지금 푼 테스트에서 한두 개 틀리면 4등급 시작인 거고요. 대여섯 개, 7개 틀리면 현재 당신은 5등급이라는 거예요. 2학년 때 전국 모의고사의 등급이 꽤 잘 나왔으니까 3학년도 비슷하게 나오겠지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내신이랑의 상관도 전혀 없을 거야. 특히나 한영고나 상일여고처럼 배제고는 내신이 좀 어렵잖아. 근데 그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히 잘하는 애들도 많지만 내신 문제가 곧 고3 기출문제가 대부분이야, 배제고는. 근데 한영상일은 끽해봤자 객관식 후반 한 개라든지 특히 이번 수투 기말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었어. 모의고사 기출도 아니었고 상일은 뭐 전형적으로 항상 어렵진 않아. 그래서 그 학교에서 2등급을 받았다고 해도 모의고사 2등급이 보장 안 되는 게 여러분들의 해왔던 수학 공부고, 하마터면 너네가 그 학교에서 내신이 만약에 4, 5등급이다 하면 모의고사는 그와 비슷한 더 이하인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단 말이야. 너네가 정시로 대학을 가기로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로 여태까지 공부를 안 했는지를 좀 실감하시고 그렇게 살았던 걸 좀 반납하고요. 환골탈태를 해야 3등급이 될까 말까라는 걸 좀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2학년 때 공부를 잘 안 했다는 걸 내가 알아요. 자, 그래서 방금 본 테스트는 이런 3등급 컷에 걸치기 위해서 최소한 다 맞아야 되는 번호대들 어디 갔니? 여기 선택 없지. 그런 8문제로 이루어진 시험이었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고 본인이 몇 개를 틀리는지 좀 확인해가지고 본인이 얼추 지금 나 아직 3등급도 안 되는구나. 이거 잘하면 5등급 나올 수도 있겠는데 등의 경각심을 좀 가져주시고 수업을 좀 제대로 듣고 방학 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경각심을 위해서 시험을 쳤다. 그리고 또 고3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너네가 이제 1년 후인 11월까지 수능 고3을 치를 텐데요.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1월, 2월 2달밖에 없다고 보면 돼. 현역의 입장에서. 3월 달부터 학교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아무리 학교에서 이제 뭐 고3이니까 자습해 하고 자습을 해도요. 그때 막 온전히 공부 잘 못해. 그러다 보면 3월, 일단 3월은 그래 개학했다 치고 조금 공부하잖냐? 근데 3모 치고 4월 모의고사 치고 하다 보면 이제 5월달 따뜻해진단 말이야. 따뜻해지면 이제 축제를 해요. 물론 2학년은 축제 참석 못하고 교실에 박혀가지고 자습을 하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붕 떠. 애들은 막 운동장에서 깍깍거리고 있는데 막 나 혼자 고3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좀 싱숭생숭해서 공부가 안 돼. 그러다 보면 6월 모의고사를 6월 초에 치지. 그럼 한번 멘붕에 빠져. 그럼 벌써 6월이거든? 그러면 여름방학이 돼요. 그럼 여름방학이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 100%의 확률로 말할 수 있는데 너네가 이제 그때는 탐구의 시간을 많이 쏟을 거예요. 막상 너네가 지금도 공부한다 해도 국영수에 좀 더 집중을 하다 보면 뭐 사탐이라면 잘 모르지만 윤사 개념이 좀 애매해. 공부해야지. 또는 지구과학 잘 못 외웠어. 공부해야지 등 몰빵해서 한 달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또 여름방학인데 그때는 또 탐구 점수 만회하려고 열심히 막 그때 시간 투자해. 그럼 국영수 시간이 또 뺏겨. 7월달 벌써 2학기고 수능이 4달 전으로 다가왔어. 곧 D-100도 가까워. 8월 돼. 그럼 슬슬 이제 원서에 대한 생각을 해. 다행히 너네가 자소서를 이제 안 쓰는 세대니까 그나마 망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막 어느 대학에 수시 넣을까? 학종을 어디 갈 수 있을까? 학교 상담 불려가다 보면 막 정신없이 지나가. 그리고 9월이야. 9평 치지. 9평 치면 수능까지 2달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 막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막 공부를 하는 것 같긴 한데 늘는 것 같지는 않고 막 모의고사 풀긴 하는데 뭐 어떨 때 1등급 나고 어떨 때 5등급 나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지나가고 수능을 쳐. 진짜 너네가 온전히 배운 걸 복습하는 시간도 충분하고 숙제하는 시간도 충분하고 예습하는 시간도 충분한 그런 온전한 시간은 1, 2월밖에 없어. 그래서 1, 2월 안에 점수를 확 끌어올려 놓지 못하면 물론 1, 2월 사이에 이렇게 올려놓지 못할 수 있어. 못해. 근데 너의 성적의 방향을 이렇게라도 화살표 방향을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으로라도 만들어놔야 4월, 5월, 6월, 10월 마지막에 수능의 점수가 올라가.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푸는 걸 봤을 때 방금 본 테스트 24개를 다 맞은 친구는 없을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번 방학의 목표는 딱 이 수준이야.
이 난이도대를 다 맞추자예요. 즉 3등급을 확보하자야. 꽤 쉽지 않다고 느꼈을 거야. 풀어봤으니까. 그치? 이 번호대를 다 맞춰야 3등급. 그거를 겨울방학 때까지 완성하는 게 목표고, 그게 잘 이루어지면 이제 학기 중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준킬러 차근차근 난이도를 올려가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물론 우리 반이 다 같이 줬댔어. 그러면 나 혼자 3월달부터 준킬러 하지는 않고 너네 수준에 맞춰 좀 다시 쉬운 걸 하겠지만, 내 이상은 그렇다고 그냥 따라와줘야 된다고. 근데 불가능은 아니야. 실제로 이제 수능 치른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너네보다 한 살 많은 형아들이, 뭐 언니들이 나랑 공부하고 수능 친 결과들이 다 나왔을 거 아니냐. 그러면 배재고 내신 5등급이었던 친구가 확률과 통계 2등급 맞았고, 배재고 내신 4등급이었던 병신 새끼가 이제 미적분 2등급 맞아서 건대 붙었고, 4등급에서 2등급까지는 분명 갈 수 있어요. 1등급은 모르겠어. 내가 2등급까지 만들어줄 수 있어. 근데 거기서 1등급 가는 건 너가 해야 돼. 너가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내가 시키는 것만 좀 차근히 잘 따라오면 이거 다 맞추게는 건 당연하고 2등급, 뭐 준킬러 한두 문제 더 맞춘다 정도까지 충분히 올려줄 수 있어. 현재 2등급이 몇 등급이든 간에. 단 그렇게 오르려면 온전히 시간 투자할 수 있는 1, 2월을 좀 빡세게 살아주셔야 돼. 시키는 숙제 잘하고 오답 잘하고 내가 조언하는 대로 식을 똑바로 쓴다 같은 이런 기초적인 것부터 좀 지키면서 따라와주면 2등급까지 내가 반드시 올려줄 수 있어요. 물론 너네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알아서 네가 올려봐라 이런 태도는 못 해주겠지만, 니도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수업해가지고 2등급은 맞게 해줄 수 있어. 우리의 겨울의 목표는 3등급 확보다. 그리고 또 하나,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의 공부 비중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점수로만 치면 74점하고 26점이기 때문에 뭐 대략 3배야. 이것만 봐도 공통 과목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할 건데, 이걸 보면 더 적나라할 거예요. 결국 네가 3등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4점짜리는 공통 과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물론 이것도 3점이 좀 어려운 거지. 아무튼 6문제에 4점을 맞춰야 돼. 반면 선택 과목은 뭐 3개밖에 없어. 근데 뭐 28, 30은 항상 어려워. 그럼 29 하나 정도는 맞춰보자 해야 이제 3등급 확보가 된다. 한 문제만 맞추면 돼. 이렇게 보면 더 극명하게 어디에 더 시간 많이 쏟아야 되냐면 공통에 시간 많이 쏟아야 돼. 특히 확통을 선택하시는 분은 더 잘 들으셔야 돼. 왜? 확통을 선택했다는 이유의 51%, 절반 이상은 수학이 싫어서잖아. 그 말은 그냥 수학 공부 자체를 별로 안 하고 싶어하는 녀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잖아. 그러면 싫더라도 더 공통에 투자를 많이 해서 얘네들 중에 좀이라도 더 맞춰야 4등급 안정, 3등급 확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 과목에 시간을 많이 쏟으셔야 된다. 그래서 방학 때는 공통 과목이 주 2회인 거고, 학기 중에 가면 주 3회씩 수학하고 노는 건 좀 바쁘니까 공통 1번, 선택 1번으로 줄어들게 되는 건데, 방학 때는 2번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야. 뭐 당연히 수원수도 2과목이기도 하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경각심 좀 느껴주시면 좋겠고, 이제 채점을 해볼 텐데 다 해설하진 않을게. 어차피 아직 내가 수업을 안 했으니까 내가 요구하는 방식대로 풀지도 않았을 테니 일단 몇 문제만 중요한 거 해설할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답만 부르고 넘어갈 테니 시험지 채점 동시에 하시면서 정답지도 같이 빨간색으로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211. 그 다음 444. 자, 그 다음 233. 그 다음 123. 자, 그 다음 1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수투의 넓이 문제인데요. fx라는 친구 일단 한번 대충 그려볼게. 물론 내신 거쳐왔으니까 뭐 그래프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거 아니냐잉. 자, 얘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자, 종현아, 얘 그래프 그리고 싶어. x축이랑 어디서 만나나?
069. 그러면 0하고 6, 9 뭐 이렇게 만나면 될 거야. 자, 그 다음 gx라는 친구가 뭔지를 볼게. x가 t보다 작을 때는 fx를 따라가시고, 그 다음 x가 t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x-의 t 플러스 f의 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 공통과목 수원이든 수투든 수업할 때 나의 언어를 너네도 빨리 익혀줘야 티키타카가 되니까요. 물어볼게요. 요거 지송아 이거 몇 차 함수야 당연히. 이 새끼만 이 새끼 요거 이 씨발 이거 요거 이 새끼야 이거 그냥 이거요 이거 미친 새끼 아니야 저거. 이제 너 기본부터 했냐? 지은아 이거 몇 차 함수야? 뒤지고 싶지. 자 그러면 이 1차 함수를 한글로 읽어봐.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항상 직선을 한글로 읽어보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 자, 직선을 그으려면 또는 직선을 결정하려면 요소가 2개 필요해. 뭐가 필요해? 직선이 중요한 거. 기울기 또. 기울기만 있으면 이건지 모르잖아. 지나는 점. 그러니까 이걸 한글로 읽어주세요 하면 기울기가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어디 컴마 어디를 지나는? t, ft를 지납니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읽는 게 되게 중요해.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이거든. 자, 그래서 그게 gx야. gx가 x축이랑 둘러싸인 연결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일단 t가 0부터 6이래거든. 그럼 요 사이래. 그럼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t가 여기 있다고 치자. 그러면 gt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gt인데 그지? t까지는 fx를 그대로 따라오래. 이렇게 오라는 거야. 그 다음 t부터는 아까 했던 것처럼 기울기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이 당연히 뭐니까 t, ft니까 여기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게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빠지면 된다 이거야. 얘가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주세요. 그게 제일 언제 커집니까? 라는 거니까 지금은 여기겠지 뭐. 맞냐? 언제가 제일 커질지 볼 거야. 그럼 t를 조금 더 키워볼게. 요 정도로 t를 키우면 똑같은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냐면 t까지는 흰색을 따라오래.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기울기 얼마로 뻗으면 되는 거야? 마일. t가 바뀌었으니까 t, ft가 또 여기일 거 아니야. 여기 지나고 기울기가 마일로 이렇게 뻗으면 돼. 자, 핑크랑 노랑을 눈대중으로 비교해봐. 누가 더 커? 노란색이 더 크겠지. 이렇게 점점 커질 건데 언제가 제일 커지냐 이 말이야. 자, 그거를 상상을 해보자. 만약에 요 정도까지 t가 왔다고 칠게. 그러면 요렇게 오다가 마일 이렇게 간다는 뜻이야. 노랑보단 커졌다 그지? 자, 근데 이런 것들 중에 최대를 찾고 싶어. 어떤 상황이어야 넓이가 제일 커질까? 오, 좋아. 조금 디테일하게 어떤 식으로? 뭔데? 그렇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요 3차 함수랑 접할 때. 자, 어떤 느낌이냐면 쭉 따라옵니다. 따라오다가 3차 함수의 기울기가 정확히 얼마가 될 때? 마이너스 1일 때 매끄럽게 환승을 해주면 이렇게 제일 멀리 뻗어나갈 수 있겠지. 그래서 이게 제일 크겠구나. 라고 일단 추론을 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넓이를 구하러 가야 된다 이거야. 맞냐? 그럼 일단 이쯤에서 갈아탔어. 근데 이쯤이 바로 3차 함수의 기울기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냐? 당연히 미분해서 마이너스 1 구하러 가야 되겠지. 자, f의 프라임은 하고 할 거야. 근데 f 프라임 하기 전에 f를 좀 저거 전개해놔야 미분하기 편할 듯. f는 9분의 1 한 다음에 지한이가 전개 좀 해줘. 지은이 미안해. 자, 이제 미분하자. 자, 송! 미분해봐. 9분의 1 냅두고 안에만. 송. 자, 이게 얼마가 될 때 찾자고? 그치? 이게 마이너스 1 될 때 찾자. 당연히 9 넘기고 방정식 풀 거야. 3x의 제곱 마이너스의 30x 하고 9 넘어갔다가 1로 돌아오자. 암산해봐. 종현아 얼마 돼야 돼? 플러스?
띠요요요용 마이너스 9가 넘어올 건데 63. 이게 빵이다. 자,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의 10, x 플러스의 21은 0이다 이렇게 나올 테니까 뭐 암산으로 인수분해 될 것 같아. 채연아, 뭐랑 뭔데? 3이랑 7. 근데 말 되는 건 뭐겠냐? 그치? 그림에서 말 되는 건 3이야. 자, 그래서 바로 여기 3에서 갈아타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x축이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야 돼. 바로 첫 번째는 요렇게 이 부분이야.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부분이에요. 파란색은 그냥 어떤 도형이니? 삼각형이겠지. 밑변 높이로 구하자.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아까 여기 x좌표가 얼마로 했더라? 3이었음. 그리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가로 세로가 똑같을 거야. 그럼 세로만 구하면 되겠다. 대충 3, 집어넣자. 3, 마3, 마6 대충 지우면 나오는데 여기 3, 얼마냐? 6. 아, 오케이. 그럼 이게 6이니까 66이니까 여기 얼마?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건 1대 1이라며. 그럼 6이니까 얼마야? 18. 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 이 부분은 당연히 뭘로 구해야 돼? 적분 구해야 되겠지. 뭐부터 뭐까지? 0부터 3까지 누구를? 3차 함수를 적분하면 되겠지. 맞나? 자,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한테 배우면 이 부분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냐면 지금은 당연히 설명 못 들었을 테니까 못 알아들어야 돼요. 어쩌면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지만 몰라. 뭐 수업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2학년 애들한테 다 수업을 하긴 하거든. 배제고 애들한테는. 이렇게 잘라. 여기에 12가 있어. 이따 이거 물어볼게. 0랑 3를 지나는 직선이 3차 함수를 다시 12에서 지난다. 이거 이해되는 사람. 이 정도는 수업하셨을 수도 있는데 2학년 때. 알아? 알지? 설명해봐. 아니 1대1 대응 아니 1대1 그거 비율관계 아닌데 이건. 뭐 어차피 수투 수업할 때 할 건데 3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 생기는 교점의 합은 항상 일정합니다. 지금 흘려들어도 돼. 지금 x축이랑 어디 만나? 069 만나지. 세근의 합이 얼마야? 15. 03이니까 여기 얼마야? 12. 뭐 이런 거거든. 이런 것들을 다 다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삼각형이에요. 가로가 3cm고 세로가 6cm니까 여기 얼마냐? 바보야. 삼각형이니까 9.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 이 부분의 넓이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야. 6분의 9분의 1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12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쉽게 적분 없이 계산할 수가 있거든. 이런 것들이 다 있어. 가르쳐 드릴 거야. 너네가 배울 게 많다는 것만 지금 느끼시면 돼요. 자,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야. 그래서 답이 불렀냐? 답은 3번이었지. 자, 그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자, 14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항 A1하고 B1이 모두 2인데요. B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래. 자, 그래놓고 시그마 1에서부터 n까지 A, B의 K 플러스의 1분의 AN 이게 2분의 1의 n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오늘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우리가 수열, 등차 수열 할 건데 오늘 할 거라서 이건 좀 미리 물어볼게. 뭔가 수열의 합이 이렇게 생겼어 에서 느끼는 거 혹시 있는 사람? 뭔가의 수열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면 그건 등차 수열의 합이야.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 거예요. 일반항 B의 n 플러스 1분의 A의 n을 바로 n-의 2분의 1 이렇게 1초 만에 구할 수 있어야 돼. 가르쳐 드릴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일단 그렇다고 치고 문제나 풀어보자. 자, 내가 A1이나 B1을 알기 때문에 이 식에 n에 한번 뭐 대입해 볼래? 아는 거 좀 써먹게. 1. 그래. 그러면 A의 1은
B2 넘어가고 곱하기 2분의 1이야. 근데 A1이 2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B2가 얼만겨? 4. 근데 지금 B는 등차 수열이라고 줬으니까 Bn은 자, 첫 번째 항 2, 두 번째 항 4, 2, 4, 6 몇 n이라 쓸 수 있냐? 2n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내가 an이 궁금하거든. a의 n은 n-의 2분의 1에다가 b의 n 플러스 1, 당연히 n자리에 n 플러스 1 들어가면 되니까 전개하면 2n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러면 하고 전개해 주시면 2n의 제곱. 전개해봐. 무슨 n? 몇 n? n. 상수항?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지고 뭐 시그마는 공식에 때려박는다 하면 1번 이렇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다 알려드릴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네한테 알려줘야 될 것 플러스 너네가 2학년 내신 때 수원수도 했는데 또 들어야 돼! 라고 오만하지 말고요. 배울 게 너무나도 많이 남았다는 걸 좀 느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일부러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임. 자, 15번은 그나마 좀 쉽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자. 이 괄호 A의 1, 4 그래도 중요한 개념이 있어. 이거를 써먹냐 안 써먹냐로 좀 실력차가 나. A의 그것도 뭐고? 4, 70. 자, 그래 놓고 A의 10의 값을 구하래. 자, 그러면 A의 1, 4, 7 두 배 한 게 6이라는 게 이 새끼 얼마란 뜻이야? 3. 4, 70은 당연히 는 얼마래? 6. 자, 1, 4, 7의 합, 등비수열이래. 그게 3이고 4, 70의 합이 6이다를 통해 여기서 바로 공비의 몇 승이 얼마다가 보여야 돼? 공비의 3승이 2다. 이 정도는 잘 보네요. 맞나?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의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10 기준으로 해보자. H7하고 A10이랑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3칸 차이 나지? 그 말은 A7에다가 공비 몇 번 곱하면 3개 곱하면 얘가 된다는 뜻인데 나는 이게 구하고 싶으니까 거꾸로 A의 7을 A10에다가 공비 몇 개 나눈 거? 3개 나눈 거. 근데 그게 2래. 라고 쓰고 A4는 한 번 더 나눈 거니까 나누기 얼마? 4 한 거. 라고 보고 이것을 통분해 주시면 4분의 1, 2, 4니까 7이겠지. 이거 A의 10, 그게 6이다. 라서 7분의 24 정답은 2번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겠지. 자, 16번부터는 1, 5, 5. 자, 그 다음 19번. 19번 하나 정도 할게요. 자, F라는 친구가 뭐라고 나와있냐면 사인 4분의 파이 X다 이렇게 나와있다. 그래놓고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F의 2 플러스 X, F의 2 마이너스 X가 4분의 1보다 작대.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제일 편해요. 자, F의 2 플러스 X라는 건 당연히 원래 X가 있었던 자리를 뭐로 바꾸면 되는 거야? 원래 X가 있던 자리를 2 플러스 X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인 해놓고 4분의 파이 괄호 X 플러스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2분의 파이 하나 있을 거고 4분의 파이 X 있겠지?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F의 2 마이너스 X는 당연히 원래 X가 있었던 자리를 뭐로 바꾸면 돼? 2 빼기 X로 바꾸면 돼. 전개하면 뭘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거 가계변환 아니냐? 자, 2분의 파이가 한 개니까 바꿔 안 바꿔? 바꿔. 일단 코사인 4분의 파이 X 해놓고 이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따지더라? 2분의 파이 더하기 뭐시기 이거 몇 사분면의 각이야? 2사분면. 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질문할게. 사인은 무슨 좌표? Y좌표.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겠지. 코사인은 X좌표. 탄젠트는 기울기. 그렇게 인식해야 돼. 자, 그러니 90도 플러스 뭐시기니까 몇 사분면이었지? 2사분면의 Y좌표는 양수. 그래서 여기 플러스로 나와야 되고. 2분의 파이 빼기. 자, 일단 2분의 파이가 한 개 있어. 또 바꿔 안 바꿔? 바꿔. 일단 코사인 4분의 X 질러놓고 4분의 파이 X겠지? 여기 잘못 썼네. 자, 그래놓고 90도 빼기 뭐시기니까 몇 사분면?
1사분면. 1사분면의 무슨 좌표? y좌표. 그러니까 플러스. 그게 4분의 1보다 작다. 아, 똑같은 거 제곱이 4분의 1이네. 그러면 마이너스의 2분의 1부터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플러스 2분의 1 사면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코사인 4분의 파이 x의 그래프만 그리고 0부터 16 사이 있는 자연수 집어넣어서 확인하면 된다.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2였지. 자, 20번에 41, 21번에 15. 이건 그냥 불렀어. 자, 그 다음 22번 보겠습니다. 자, 22번이 fx가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2x. 자, fx에 의해 점 0,0에서의 접선이 fx와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점을 a라고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일단 볼게. 혹시 이거는 아나? 3참수의 변곡점 x좌표 얼마인지 알아요? 오케이. 그 정도는 하는구나. 세근의 합이 a니까 3분의 a겠지. 여기는 3분의 a야. 자, 근데 a가 루트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0, 라고 돼서 0은 대충 뭐 여전히 있겠지 뭐. 자, 그럼 여기서의 접선이 fx랑 만난 점 중 5가 아닌 점 a라고 하지 뭐 이렇게 있나 봐. 여기가 a인가 봐. a의 x좌표 구해보세요. 지안이는 알겠지 이거? 지은인가? 미안해. 아니지. 지은이네. 2번 미안합니다. 여기 뭐야? A, 그치? 어떻게 알았어? 세근의 합이 A였으니까 빵빵 A. 오케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맞는 점 B라고 하지. 접선 대충 그어볼게. 보니까 이게 이 새끼 0,0 지나거든. 그럼 여기가 0,0이었겠네. 그럼 X축은 이렇게 있었나봐 사실은. 이렇게 X축이랑 만나겠지. 여기가 B래. 여기는 O고. 이런 상황이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점 A가 선분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에 있는 점이래. 요게 지름인 원이래요. 이건 수원에 또는 고1 때 도형 개념이 좀 가미된 건데, 자, 지름 나왔으니 여기 몇 도? 90도. 원주각이겠지? 자, 그렇다는 건 결국은 뭐냐? 초록색 기울기랑 핑크색 기울기 90도라는 건 둘이 뭐 하면 얼마다?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래서 A의 기울기를 구해볼게. 그럼 이 새끼 일단 뭐 컴마 먼저 알아야 돼. A 컴마 대입해보니까 얼마예요 이거? 쉽네. 뭐요? 2A. 얘는 0,0이야. 아, 그럼 사실 그냥 이 직선 완성이 됐네. 기울기 얼마였구만? 2였구만. 맞지? 0,0이랑 A,2A니까. 자, 그렇다면 따라서 이 핑크색의 기울기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의 2분의 1. 자, 그런데 핑크색의 기울기라는 건 점 어디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A에서겠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근데 A의 x좌표가 뭔지는 아까 세근의 합으로 빨리 찾았으니까 미분계수로 빨리 구해보자. 자, 미분할게. 자, F' 준근 불러주세요. 쭉 불러. 뭐야? 이게 왜 안 나와? 이거겠지? 자, 그거에 뭐 대입한 게 핑크 기울기야? A x좌표 얼마였어? A였잖아! A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3A 제곱이랑 2A 제곱 만나서 뭐 되고? 그거 플러스 2. 정리해두면 일단 A의 제곱 플러스 얼마다? A의 제곱은 얼마다? 2분의 5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 5A 곱하기 AB를 구하래. 5A 이거고 AB 이거래. 그러면 자, 앞으로 지수로 함수도 수투도 다 마찬가지지만요. 직선이 나오면 아까 말했다시피 직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두 개는 지나는 점과 기울기야. 기울기를 엄청 잘 활용하셔야 돼. 야, 머릿속에 기울기 2라는 걸 보자마자 딱딱 몇 대 몇 대 몇이 생각나야 돼?
1대 2대 루트 5가 생각이 나야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0였고 가로의 길이가 a야. 빗변 면 루트 5. 면 루트 5래. 뭐요? 루트 5a. 나와야 되겠지. 맞나? 자, 그 다음 핑크의 기울기가 얼마였다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번에는 짧게가 1이고 옆으로 얼마? 2대 얼마? 루트 5가 생각이 나야 되겠지. 그러면 요 높이가 2a래. 1대 루트 5니까 여기 얼마야? 그래, 2 루트 5a. 1대 루트 5 때문에 그림이 안 그럴듯해 보일 뿐이지. 맞냐? 자,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5a 곱하기 ab니까 총 뭘 구하고 싶은 거야? 10a 제곱. 야, 암산 계속 물어볼 거거든. 수업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할 거거든. 빨리 알아챈 사람이 빨리 대답해줘야 진행이 된다. 10a 제곱을 구해야 되니까 25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23번. 23번 좀 어려운 거긴 했는데 답은 36이었고요. 24번은 130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4개의 채점을 해봤는데 자, 채점 다 하시면 이렇게 하셔야 돼. 봐봐. 정답지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1, 2, 3 이렇게 세로로 3개씩 있었지. 이렇게 있었지. 사실 이게 뭐냐면 올해 수능, 작년 수능, 재작년 수능에 아까 내가 무슨 번호 때 썼는지 알지? 8번, 9번 쭉쭉쭉 해서 20번까지 이렇게 옆으로가 하나의 수능이에요. 올해, 작년, 재작년 이렇게 돼 있었어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점수 쓰는 칸이 있을 거야. 30분의 이게 30점 만점이거든. 그래서 옆으로를 더해서 30분의 얼마인지를 써보세요. 배점 써 있습니다. 8번하고요. 19번이 3점이고 나머지는 4점, 4점 이렇게 배점 적혀 있을 테니까 점수를 내실 수 있을 거야. 30분의 얼마, 30분의 얼마, 30분의 얼마 3개의 점수를 한번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에 1번. 찍은 거 동그라미 치는 거 아니야, 너? 점수 내보세요. 자, 이 30점에서 예를 들어 마이너스 8점이 됐다. 2개 틀렸다. 4점짜리를. 그러면 당신 현재 4등급이에요. 그냥 딱 가운데 4등급. 뭐 아슬아슬한 4도 아니고 3에 가까운 것도 아니야. 아까 3컷이 이거 다 맞는 게 3컷이라고 했었지 않냐? 3개 이상 또는 4개 이상 틀리면 현재 당신 5등급입니다. 스스로의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보자라는 동기부여의 뜻이었어. 방학특강 끝나고 또는 진도 다 끝나고 똑같은 시험을 한번 더 볼게요. 그때 다 맞을 수 있는지 봅시다. 아시겠지? 자, 일단 이렇게 테스트에 대한 해설을 마치고요. 정답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